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짜잔! 이렇게 스튜디오를 방에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오디오에 대한 피드백이라던가 화질에 대한 피드백, 뒷 배경을 조금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종종 받곤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기계를 못 다루고요. 그동안 시도를 조금 해봤었거든요. 이번에는 부디 제 영상이 만족스러운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 영상에서는요, 섬세한 차이로 중국어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조, 발음 다 잘 지키는데 어색한 경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아우,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많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말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음과 그리고 원어민의 발음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끊어읽기 조금 다를 겁니다. 두 번째, 박자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요, 발음입니다. 자, 첫 번째 끊어읽기,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 또는 외국인이 갓 한국어를 배웠는데 듣는다 라고 했을 때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끊어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음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어읽기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더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끊어읽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의미상으로 끊어읽기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보자면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로 따지면 外向的人, 이거는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他是外向的人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나한테 알려줘. 여기서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차에서 내릴 때 한 번에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한테 알려줘. 한 번에 읽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下车的时候告诉我吧. 이렇게 한 번 떼어서 읽으면 딱 알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끊어읽기를 잘 못하는 경우는 대화할 때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유독 초보자가 글씨를 읽을 때, 그러니까 한자를 읽을 때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자주 읽는 연습하면 됩니다. 에이, 그거 누가 몰라 하시겠지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단어는 덩어리처럼 여겨져서 한 글자로 딱 읽기 너무 쉽지만 자주 보지 않았던 그런 글자들은요, 하나하나 읽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커피 간판을 볼 때 스타벅스 이렇게 읽나요? 그냥 딱 그것만 보고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글자들을 아예 그림처럼 인식을 해서 덩어리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밖에 짧은 문장들은 그냥 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今天星期一我喝咖啡蔡依林老师很漂亮. 아유, 길어졌는데 어쨌든 의미상으로 끊어서 읽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끊어읽기 두 번째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장이라면 그냥 한 번에 다 읽고요. 긴 문장이라면 동사까지 끊어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긴 문장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끊어 읽는다면 동사까지 읽어서 我觉得 끊고 他很聪明我觉得他很聪明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어제 책 한 권을 샀어요. 여기에서는요, 我昨天买了一本书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나는 피자와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정답은요, 我想吃汉堡包和比萨. 두 번째는요, 박자와 강세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 띄워져 있는 거 어떻게 읽으셨나요? 한국어른이라면 이걸 보고 그대로 읽지 않고 덩, 더, 궁, 더, 궁 이렇게 읽겠죠. 박자를 해서 읽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읽지 않았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클릭하고 자진몰이 장단
배우고 오세요. 자, 그러면 박자를 지키라고 했는데 박자는 또 뭐지? 짧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길게 발음하거나 우리가 가장 먼저 지킬 수 있는 박자는요, 경성을 잘 지키는 거예요. 중국어 배울 때 이틀 안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성조의 아주 기초인 부분입니다. 경성 배울 때 짧게 그리고 가볍게 하라는 건 배우셨죠? 아유, 다 알고는 있죠. 그쵸? 그렇지만 성조도 배우고 경성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이런 박자를 잘 세세하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 띄워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진 않았어요? 我的钱包漂亮的咖啡厅那不是我的 이렇게 읽진 않았어요? 성조는 지켰지만 박자는 1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경성을 아주 짧게 제대로 읽어볼게요. 我的钱包漂亮的咖啡厅那不是我的 짧게 발음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뒤에 있는 단어를 아주 재빨리 붙여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지갑 이렇게 얘기할 때는 我的钱包 이렇게 읽지 않고요. 我的钱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는 거죠. 我的钱包漂亮的咖啡厅那不是我的 이렇게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박자 두 번째는요, 삼성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조 배우는 시간에 하루 이틀 안에는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배워놨는데 실제로 mp3를 들어보면 사실 삼성을 잘 사용하는 경우가 없죠. 왜 배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허무해집니다. 실제로는 중국인들이 삼성을 삼성 그대로 읽지 않고 반삼성으로 발음하거나 이성으로 발음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前几天前两天每星期天처럼요.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혹시 마지막 끝에 삼성으로 해서 你好我会说汉语一起去好不好 이런 식으로 마지막 끝에 삼성으로 해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원어민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마지막에 삼성을 밑으로 내려요. 你好我会说汉语一起去好不好 자, 그래서 삼성은 마지막에 붙을지라도 중국인들은 내려서 많이 읽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같은 성조가 중복될 때 문장 안에서 두 번째 성조가 더 길게 발음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단어로 은행이라고 말할 때 중국어로 인항이라고 말하죠. 커피숍 할 때 카페이팅 이렇게 연습하셨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할 때는 今天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성조가 중복된 이 단어 있죠? 문장 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银行在书店旁边 인항 들으셨어요? 인항이 아니라 인항 하면서 앞에 있는 인, 이성은 조금 짧고요. 뒤에 있는 항, 얘는 좀 더 길게 발음나요. 我去咖啡厅喝咖啡 여기에서 커피숍도 카페이팅 한 박자 한 게 아니라 카페이팅 팅이 조금 더 길게 발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비가 옵니다. 今天下雨 今天下雨 찐티엔에서 찐티엔, 티엔이 길게 발음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조랑 발음을 잘 지키는데 아직도 어색하다면 그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음입니다. 자, 발음 중에서 첫 번째는 애를 한국식 발음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이 예문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我来介绍一下小猫在箱子里边 이렇게 읽진 않으셨나요?
여기에서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조금 어색하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중수 이상. 이것도 잘 모르겠다. 왜? 완전 좋았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이는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중국식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小猫在箱子里边 중국에는 L이랑 R 발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L이 그냥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리을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리본을 그냥 읽으면 한국식은 리본, 리본, 중국식은 리본, 리본 이런 식으로 리 이런 발음이 있어요. 我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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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来 상자 안쪽이라고 했을 때 箱子里边이 아니라 箱子里边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대리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代理 代理 이렇게 읽지 않고요. 代理 이렇게 읽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이렇게 발음하면 훨씬 원어민스러운 발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한국식 발음은요. N 발음 연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위의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음 발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어에는 연음 발음이 없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便宜电影院很受欢迎很满意打电话反而 이렇게 읽으셨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에는 연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음에서 N 플러스 Y 또는 N 플러스 H일 때 N 발음, 니은 발음이 뒤로 연음되지 않고 뭉개져 갖고 비음으로 나면서 뒤에 발음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아까 나왔던 그 단어들을 더 중국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便宜 아니라 便宜电影院 아니라 电影院很受欢迎 아니라 很受欢迎很满意 아니라 很满意打电话电话 아니라 打电话反而 아니라 反而 짠! 여기까지 책이나 학원에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발음의 비법들을 조금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난 하라는 대로 다 지켜서 했는데 내 발음은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